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정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지로 수도권에서는 안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안산시는 지하화하는 철도 구간 부지에 초고층 건물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전철이 지나갑니다. 서울 방향 기준으로 왼쪽은 구도심, 오른쪽은 고잔 신도시입니다. 지상 5m 높이의 철로로 인해 도시가 양쪽으로 쪼개진 겁니다. 철도가 도시 전체를 구도시하고 신도시로 가르고 있어서 가지고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안산 지역 지상을 통과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 역사는 모두 8개. 이 가운데 시내 한복판인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12km 구간은 지하화가 추진됩니다.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지로 안산을 부산, 대구와 함께 선정했습니다. 지하화가 되면 철로가 있는 지상에 축구장 100개 규모의 부지가 생깁니다. 안산시는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짓고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구 도심의 단절을 해소하고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해 역세권 중심에 컴팩트 시티를 빠르게 조성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으로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지에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여주시에 길이 500m가 넘는 출렁다리가 생겼습니다. 오는 5월 열리는 도자기 축제에 맞춰 정식 개통될 예정인데 김준석 기자가 미리 가봤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남한강 자락에 자전거길과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강 위에 기다란 다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출렁다리입니다. 30m 높이에서 남한강의 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얼음 깨지는 소리가 난대요. 밟으면 찌찌찌찌 소리가. 그래서 스리감이 더 있다. 515m 길이의 출렁다리는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보도교입니다. 일부 구간에는 바닥이 훤히 보이는 조망창과 미디어 글래스가 설치돼 있고 케이블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어 화려한 야경을 연출합니다. 출렁다리 옆으로는 천년 고찰 실륵사와 금은모래 캠핑장 등 관광 명소가 자리해 있습니다. 여주시는 출렁다리 개통으로 관광객이 더 늘어나 올해 600만 명이 여주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경관 이런 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을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출렁다리는 다음 달 초 일주일 동안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도자기 축제에 맞춰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약 20만 명의 조합원을 둔 둘의 생협이 국내산 유채유를 생산하겠다며 수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공장을 설립해놓고 정작 한 번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 지난해 7월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둘의 생협 이사장과 유채유 생산회사의 대표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둘의 생협이 지난 2016년 한 영농조합법인과 합작해 만든 해남 땅끝두레. 2년 뒤 둘의 생협은 증자를 통해 땅끝두레의 지분을 49%에서 80%로 늘립니다. 그런데 등기를 마치자 증자금 5억 원 가운데 2억 3천만 원을 합작사인 땅끝두레 김모 대표에게 대여해줍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지분을 둘의 생협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갚았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증자한 5억 원은 둘의 생협이 추가 출자한 게 아니라 합작회사인 땅끝두레의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둘의 생협 이사장이었던 김모 씨와 합작회사 땅끝두레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횡령과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이사장님이 기소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해드릴 수가 없고. 증자 이후 둘의 생협은 유채유 생산 사업 규모를 당초 30억 원에서 16만 5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해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9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채유 공장에 남아있는 건 유채유를 짤 수 없는 법원 감정가 8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기계뿐입니다. 공장 경영을 위탁받은 업체 대표는 둘의 생협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레생협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공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수차례 두레생협이 요청했지만 수년째 방관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전남 해남군은 땅끝두레가 보조금을 유용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과 일대 거리에서 킥보드 주행을 금지한 겁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에서 끝난 학생들을 태우려는 노란 학원 버스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버스 사이사이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돼 있습니다. 길에다가 세워놓고 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차로 지날 때는 걸어 지날 때 좀 불편하고 위험할 때가 많아서 2년 전 학원가에서 500m가량 떨어진 사평역 인근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서초구는 반포학원과 일대 총 2.3km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도 많아가지고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정됐다 하니까 앞으로 사고도 없어질 것 같고. 서초구는 또 학원가 안에 보행로를 신설하고 학원 버스 대기 공간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5개 군부대가 군위군으로 이전합니다. 군위군은 이번 군부대 유치로 인구가 유입돼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군위군 주민들이 도심에 있는 5개 군부대가 이전해 오는 것에 환호합니다.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군부대 이전 예정 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야 하는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물론 고향을 떠난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고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군위군은 군부대 이전에 이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에 배후 신도시를 조성하면 현재 2만 명의 인구가 최대 1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시티 또 그 첨단 산단들도 그쪽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질 거고 또 대규모 밀리터리 타운이 형성됨으로 해서 군인은 균형 발전의 그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내년 대구시가 국방부와 협약을 맺으면 도심 5개 부대는 2030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대구시는 군부대가 떠난 도심에 경북대 병원과 의대, 치대를 이전하는 등 의료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트워크 매거진 초대석 순서입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것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가 여의치 않은 대학들의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국립창원대학교는 이런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있는지 박민원 창원대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창원대가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들과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건 진행이 잘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는 도립대학이 2군데 있습니다. 거창군하고 남해군이 있는데요. 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진행된다라고 이렇게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산통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부로부터 심의를 했고 현재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데 알고 보면 대한민국에서 3개 대학이 동시에 통합하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원대는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또 다른 어떤 지역 내 기관들과 프로젝트를 좀 연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약 한 60몇 조 원의 높은 어떤 매출액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원 국가산업단지인데요. 네. 지역 산업의 DNA와 대학의 DNA를 맞추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 산업의 발전과 연동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DNA는 D, 디펜스, 방산 산업이 많고요. 네. 그리고 N은 누클리어, 원전 산업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전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오토노머스, 스마트 자율 제조 산업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립창원대학교가 글로컬 사업으로 지역 산업의 DNA와 창원대학의 DNA를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책연구소도 두 군데나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통합에 가까운 연합 수준의 높은 수준의 창원대와의 연합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좋은 건데, 최근에 전국에 15개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 몇 주 전의 일인데요. 국립창원대학 주변에는 창원대학을 감싸고 있는 땅에 수십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중에 창원대학교 부지 17만 평이 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고 R&D 특구장 단지로 지역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립창원대학교가 R&D 특화 대학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창원대가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도 문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우주항공 캠퍼스에서는 좀 어떤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네, 작년에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개청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큰 기관이 지역에 개청된 것도 아주 이례적이고 특이한 사항인데, 2025학년도 수능 시험에 우주항공청이 어디에 위치할까요라는 문제가 나올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인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바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우주항공 캠퍼스를 국립창원대학교가 설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입학식을 했고요. 이제 이것이 그 지역 인재를 바로 지역 인재가 국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 사천 우주항공 캠퍼스 외에 학생 유치를 위해서 펼치고 있는 창원대만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유치를 위해서 단기적인 노력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 되는데, 그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홍보는 잠시 순시적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예.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드웨어적으로 매우 좋은 캠퍼스를 만든다든지 우수한 장비를 갖춘다든지 교사를 아름답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 볼 때는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됩니다. 학교의 제도를 바꾸거나 승진 규정을 바꾸어서 좀 열심히 구성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목표로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대학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학생 유치에 저희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이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정확하게 1년 딱 됐습니다. 1년, 네. 1년 정도 이렇게 총장직을 하시면서 추진해 보시니까 좀 어떤 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변화와 혁신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혁신은 많은 상대방 그리고 반대자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서 성공하지 못하면 그 반대자의 논리가 또 성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꼭 상대라기보다는 같은 동반자라는 입장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지금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은 따르지만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외에 특히나 이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만이 아니라 그 같이 있는 지역이 발전을 해야 지속 가능할 텐데,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 좀 창원대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초중고라는 말은 없는데 지방 대학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네.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치적으로 보면 OECD의 평균에 비해서 초중등 교육의 예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50% 이상 많고요. 그러나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학 예산은 50%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대학들이 예산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사회가 도와줘야 할 노력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중심지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서울은 대학 도시입니다. 젊은이를 불러들이는 대학 도시고, 대학 도시이기 때문에 산업도 같이 유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 대학이 그러한 젊은이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역 산업을 이끌어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창원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지역 소멸에서 위기에서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역 대학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창원대가 좀 어떤 위기 극복에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가 내년 개최되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남도와 지난 7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청 앞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 여수 세계섬 박람회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여수 인근 섬 여행 관광 상품을 알릴 예정입니다. 또 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따라 팔미도와 덕적도 등 서해의 섬을 관광하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기점으로 서울로 모이는 관광객을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